우리가 안호상 씨와 관계시켜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이극노입니다. 이극노는 호가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래서 물불, 또 고투, 외롭게 고통스럽게 싸운다 해서 고투입니다. 이분도 안호상 씨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동제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중국 학생으로서 중국 이름으로서 독일에 유학 가서 베를린 대학에서 1927년에 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 책이 고투 40년인데 이것이 이극노가 썼던 해방 후에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때 생활을 회상하면서 고투 40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분은 1947년 백범 김구를 따라서 평양에 갔다가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에서 한글화 운동 그리고 북한의 한글 사용을 주도했고 동독의 대사를 지냈고 또 초대 무임소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이한 것은 의령 출신이 남쪽에서는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북쪽에서는 초대 무임소 문화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대단히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베를린 대학의 학생으로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한글어과, 그냥 조선어과죠. 조선어과를 만들었고 조선어과를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교수로서 학생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교재가 없고 그때는 한글어 사전도 없고 맞춤법 통일도 안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단히 교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만드는 하면 이광수의 허생전 앞부분을 독일어와 함께 해서 그것을 이제 대역을 합니다. 대역을 하는 게 서로 대신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 대역한 것을 제가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그냥 허생전의 앞부분만은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선비가 당신이 변진사요? 하고 물었다. 진트지 독토변 프락테 겔레어트. 이런 게 대역입니다. 네, 그렇소이다. 무슨 일이시오? 야, so is this. Was für eine Angelegenheit? 프락테 독토변. 이렇게 흥미롭게 이제 쉬운 대답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내리 쓰는 것은 있었지만은 옆으로 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일 국립인쇄소하고 교섭을 해서 이 한글 인쇄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학생으로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평생 한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한글 운동을 하다가 일본 사람한테 잡혀가서 많은 신문 그 고초를 받고 그래서 7번을 감옥에서 까물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분이 한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노래인데 되게 저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 한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마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임금 한글 편이 28글자 사람마다 쉬 배워서 쓰기도 편하다. 슬기에 줄인 물이 이 한글 나라로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어갈 거나 아마 대체로 이럴 거로 봅니다. 근데 요즘에 한글날에 이 노래가 불리지 않는 것은 월북 작가가 돼서 나중에 우리나라 한글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호상 하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윤숙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윤숙하면 우리나라의 대단한 조류문인이고 많은 일화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호상과 모윤숙은 결혼을 해서 아마 한 14년 정도 같이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춘원 이광수가 안호상 씨 집 근처에 살 때 안호상을 찾아가서 독일어를 배우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괴테의 유명한 파우스트를 교주로 해서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때 안호상 씨는 하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원 이광수네 집에 가서 이제 독일어 강습을 하는데 그때의 이광수가 시집을 하나 줍니다. 안호상 씨한테. 근데 그 시집을 보고 안호상 씨가 너무 감동을 해서 돌아오는 길로 그 시를 밤새워 외우고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데 그 시집이 모윤숙의 바로 시입니다. 빛나는 지역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만의 화살이 뛰놀듯이 우리의 심장엔 먼 앞날이 춤추고 있다. 온 은풍에 감겨진 아름다운 복지에 우리의 긴 생명은 영원히 뻗어가리. 일만의 화살이 뛰놀듯이 우리의 심장엔 먼 앞날이 춤추고 있다. 은풍에 감겨진 아름다운 복지에 2천만의 긴 생명은 영원히 흘러가리. 그래서 상당히 민족적인 그런 시죠. 그래서 안호상 씨는 사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생각해도 바로 그 전해에 고향에 있는 부인이 첫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수속을 하고 모윤숙과 1933년 쪽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독일 영사관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금로도 참석을 하고 그랬지만은 춘원 이광수는 참석을 안 하고 모윤숙 씨네 집안 사람들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반대에도 부딪혔을 거예요. 연령 차이는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7년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느끼기 시작해서 모윤숙은 유명한 그 정치인 박순천 여사를 통해서 이혼을 제의하고 그래서 1947년에 이혼을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낳은 딸이 안경선인데 1935년에 낳았는데 지금 캐나다에 아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춘원과 이광수 사이에 춘원 이광수와 모윤숙 사이에서는 레네가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안호상 씨도 회고록에서 레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 아주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유명한 이야기도 하고 또 안호상 씨는 현재 그 쓴 회고록에서 그 당시에 자기가 참으로 그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못다리를 했다고 이제 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안호상 씨 문제는 그 시대를 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문교부 장관 안호상 48년에서 50년까지 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조금 전까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한글 전용의 정책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호상 씨의 아마 주장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우리나라 연호를 단기를 썼습니다. 그냥 지금 서기 연도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단기 연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이었다고 하면서 학도 호국단, 일백성주의, 일민주의를 주장했던 민족주의 이제 사학자였죠. 그래서 일민주의 깃발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상당히 그 학교에서 그때 강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강호도의 참성단이라든지
또 대종교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교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 위에 말씀드린 학도호국단의 단장 문교부 장관으로서 하기도 했고 국민교육헌장 기초를 하기도 했고 또 경희대학교 재단 이사장도 했고 밝은사회본부장도 했고 또 대종교에서는 총전교 대종교의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5년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북한의 평양에 가서 단군왕릉을 이제 참배를 합니다. 그분 얘기는 대종교의 전교이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단군의 왕릉을 가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상당히 대종교적인 우리가 민족 사학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저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는 대부분 단군의 관계, 화랑도의 관계, 그다음 일민주의의 관계, 우리가 고대 우리나라 역사의 관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1990년에 20세기 안호상 회고록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20세기 안호상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1902년에 나서 이분이 1997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20세기를 전부 살았다는 뜻이 되고 그의 한회라고도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긴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고 우리 상고사에 있어서 많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그래서 여기 이것이 이제 안호상 씨가 썼던 20세기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극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젊은 그 사학자가 이극로 전집을 냈는데 이것이 이극로 전집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집을 4책을 냈는데 이것은 그 유로편 특히 독일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특히 상당히 유익한 것은 북한 편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대에 자료들을 러시아에서 찾아서 냈는데 요즘에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빠진 게 있어서 더 지금 모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동제대학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동제대학이 거기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덕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 중에 동제대학 그러니까 독일이 중국 관계에 있어서 세워진 그 동제대학 그런 이게 책입니다. 저희도 100주년 기념에 초대를 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유석 있고 오래된 대학이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거기에 가서 독일어도 배웠고 또 유럽도 가고 이런 점에서 아마 상당히 연구를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안호상과 그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그분과 가까웠던 지인들 몇 사람 특히 백산 안희재, 이극로 그리고 그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모윤숙 그리고 춘원 이광수의 관계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중요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춘원 이광수는 허생전 그가 썼던 허생전이 이극로에 의해서 독일어와 한국어로 대역이 된 것도 중요하고 또한 춘원을 통해서 모윤숙과 안호상이 결혼을 하게 된 그런 것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원 이광수가 이극로에 대해서 쓴 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극로는 매우 독한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의령에서부터 만주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 이광수의 기록에 의하면 사천리를 걸어왔다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광수의 기록으로는 이경로가 독일에 가서 유학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마도 이경로가 독일도 걸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습게 읽은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